시원한 사람 쭉 터지는 스윙기를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1,900을 회복했다. 소식 접하셨죠? 그렇습니다. 사실인데요. 문제는 내일이 당장 8월달 옵션 만기라는 점이고요. 계속해서 잇따라 중국의 주요한 지표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이어 나올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을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 상황인데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챙겨봤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여러 종목들을 담아서 평균 수익률을 통해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왕중왕을 가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가 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소개 올릴 텐데요.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두 분 상세한 프로필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얘기로 먼저 좀 얘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전고점과 비등비등한 1,90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FOMC는 몰라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뭐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그 이후에 약간의 반락 이후에 정말 뭔가 나올 것이다. 더 이상의 기대감이 나와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가 있었어요, 오늘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매도를 했던 선물 부분에 있어서도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 부분에 있어서도 7천억 가까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이제 1,700선, 1,800선 이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1,900선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7천억 이상 매수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새로 있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는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장중의 특징으로는 이제 기관들이 아침에는 1,800억 가까이 사다가 나중에 이제 900억 매수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기관들 쪽에서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특별 출연해 주셨던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외국인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코스피에게 아주 듬뿍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1,900 재도전은 성공을 했잖아요. 네, 도전을 했네요. 예상대로 올라왔습니다. 1,900까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죠. 관건인데. 오늘 보니까 1920포인트 정도까지 갔습니다. 가서 좀 밀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 외인 현물 쪽에서 7,300억 정도, 선물에서 한 9,776계약 정도. 예. 그리고 PR 물량도 프로그램 물량도 한 8천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이번 연도 내내 그 연기금 물량 지금 연기금을 보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600억, 500억, 1,000억, 500억, 1,000억 보시면 물론 투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신도 같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랩 어카운트나 그 펀드 자금이나 그런 자금들이 이제 유동성을 포함해서 현물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반을 정리해야 될지 다 정리해야 될지 아마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양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1900포인트를 좀 지지하고 아마 1900포인트를 찬탄히 지지한 다음에 2000포인트 정도까지 좀 지지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또 2000포인트가 가까워지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 엄청 몰릴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게 그때 상당히 그 2000포인트가 오면 우리가 상당히 그 조심을 해야 되고 그때 외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오늘 뭐 선물이나 파생 쪽에서도 뭐 엄청나게 그 파생하시는 분들 거의 뭐 왕따 당했죠. 다 물량 뺏기고요. 손절 마진콜 다 당하고 그런 부분들 보면 역시 한번 추세를 돌렸을 때 갈 때는 강하게 못잡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업종별 차별화 전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냐. 전기전자나 운송장비나 화학주만 간다면 이게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도 또 순환매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건설 쪽에서 좀 강했었죠. 그래서 그런 금융 쪽도 강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키맞추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승 낼 일을 제가 앞전에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쉽게 팔아서 손실폭을 좀 최소한 좀 들고 있어 손실폭을 최소화하자 그런 부분까지 하시고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앞으로 그 제가 다음 장에서 내일의 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내일장 얘기를 좀 풀어보죠. 내일은 참 지난주부터 이번 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언급했던 이제 마의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 금통위, 중국 지표 다 겹친 날인데요. 그럼에도 내일장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옵션 만기라든가 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큰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즉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보면 올해 그 외국인들이 한 10조 넘게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월 말 3월 달까지 10조 정도까지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기관들이 먼저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지수가 1800포인트대에서 195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1950포인트 되니까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더 많이 매수를 해서 그때 기관들이 한 5천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1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한 2조 넘게 일단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올라가는 즉 외국인들 매수세가 저는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내일 만기일 날 만약에 좀 지수가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갑자기 순서를 좀 바꾸셔서 당황했는데 제가- 내일장은 상승이죠. 예. 예, 내일장은 알겠습니다. 상승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내일도 있을 거다. 흔들리면 오히려 뭐 종목을 좀 사보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 잠시 후에 더 듣고요. 자, 박준남 전문가님도 왠지 긍정적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내일장은 이제 상승으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의 추가 이유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옵션 만기에 뭐 외국인발 흔들기는 좀 가능성을 낮게 보셨고 오히려 흔들리면 사자 관점이시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중국 지표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민감주들이 탄력을 더 받으면서 시장에 더 간다. 만약에 네. 여기서 못 오르면은 또 주춤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중국 관련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빠진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요. 반대로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지수 자체적으로는 최근에 21선을 처음 이제 전일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지금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거 말고는 딱히 이제 부담스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얘기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우리 뭐 박준남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서부터 이제 지수 관련 종목 이제 네. 막 쓸어 담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지금 포트를 꾸려가고 계시는데. 네, 일단 지수 관련주도 지금이라도 저는 일단은 일부는 좀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일부터 나타났던 이제 종목 장세, 즉,
전일 지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나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대형주도 그래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두 종목은 편입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추가 상승이 있을 거고 개별주도 이제 뭔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은 아까 이제 1900대 잘 안착만 하면 아까 2000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예. 2천 하니까 다들 갈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나침판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일단 방향을 그쪽으로 열어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외국인 현선물 쪽에 보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이거 하나만 잠깐 보실래요? 제가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좀 키워보겠습니다. 외국인 달러 선물 쪽이죠. 달러 선물 쪽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인들이 현물을 살 때 바로 달러로 뭐 현선물이나 파생을 사는 게 아니라 환차익을 해서 환차익을 하죠. 그래서 외환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통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해서 그게 이게 달러 선물이에요.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면 계속 지금 이렇게 달러를 팔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 선이 외국인 선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물적 파생적도 한번 봐봤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소 쪽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게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연속성으로 외인들이 계속 이익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강한 업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강세장 나름대로 중기 강세 지금 단기는 지났고 중기 강세장에서 오늘 주봉에서 21선을 틀었으니까 돌파했으니까 38선을 돌파했죠. 그런 부분에서 돌파를 하면 물론 조정을 했을 때 또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들은 왜 상승장 때 매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수익이 안 나냐면 이게 저가에 눌림목이 오면 잡으려고 하다가 많이 못 잡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의 액수가 상당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조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서도 장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올릴 때 제대로 지금 거의 2주 정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1900포인트까지 보셨잖아요. 박스권 행보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글로벌 조정의 잠시만요. 일장이죠. 다우지수는 지금 보니까 제가 차트로 또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다우지수 잠깐만 보시죠, 여러분들. 다우지수 잠깐 봅시다. 다우지수 여러분들 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지금 2007, 8년도 보면 14,000포인트까지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그러면 현재 13,000을 지금 돌파하느냐, 13,200을 안 하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QE3 해가지고 계속 완화됐죠. 보스턴 총재부터 해가지고 연방 쪽 총재들이 한 14분 정도 계시는데 금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분은 아니지만 번외기지만 그런 부분 보면은 계속 14개국 연방 14주 연방 총재들이 계속 그쪽에서도 QE3나 경기 고용지수가 계속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채권 매입을 공격적으로 해라. 그런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버냉키도 어차피 13여 명의 의장들의 총재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으로 방향을 또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지급 준비율 기준금리 제로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거라도 안 되면 국채를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그거 안 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로금리로 가겠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미국에서도 이번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바마 쪽이나 공화당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책을 많이 그걸 보고 경기 쪽을 보고 판가름이 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달러 쪽이 유로 쪽에서 국채를 다 매집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22쪽에서도 스페인 국채를 지금 계속 매집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스페인이나 스페인은 거의 이제 끝나갈 거예요. 그럼 만약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여러 국가가 나오면 이탈리아 쪽도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 안전자산,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일단 유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로가 사면 다음에 향후 우리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그게 또 유로가 상승을 하면 또 달러를 다시 빠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팔고 환차익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갈 나라가 어디냐 국가들이 아마 그게 아시아일 수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동지화는 이제 깨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쪽 보면 우리가 그 6,000포인트가 기억나죠? 상하이 종합.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절에 계신 스님도 내려오셔가지고 주식을 했다는 말. 지금 보면 오늘 모처럼 보니까 중국 상하이 쪽, 중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하이 저기 A 있고 B 있고 심천 A, B 있고 종합이 있는데요. 외국인, 내국인하고 다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 쪽에 저도 간만에 봤어요. 이제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도 위안화 절상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주봉에서 좀 나름대로 전저점을 하면서 이제 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전까지 계속 그 전문가들 애널들이 중국 관련주, 내수 관련주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 내수주나 소비 진작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종목을 봐봤는데 여러 가지 중국에 관련된 그 중국 내수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주시해보면 향후 경기에 또 종목에다가 수익을 담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길게 보면 2,000포인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과연 내일장 그리고 향후 2,000포인트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는 뭐 지겹도록 들으셨죠?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풀어갈 텐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수익률 비교에 또한 승패자를 가려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 그리고 왕중왕을 뽑는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2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되죠.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네, 일단 7월에 왕중왕은 뽑혀진 상황이고요. 이제 8월 달 왕중왕이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이성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SO일하고 한섬 사시려고 했는데요. SO일이 안 잡혔어요. 그리고 한섬은 1차적인 일부 15%만 잡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눌림은 한섬도 허용을 안 한 것 같네요. 자, 3분기 턴어라운드 SO일을 못 잡았는데 추세적 시작점은 맞았거든요. 10만 5천 원 정도 지금 가 있습니다. 매수가 미도달해서 일단 수익으로는 연결이 안 됐고요. 자,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잡혔지만 이 일부가 아주 선전했습니다. 월요일날 5%, 화요일날 7%에서 지금 조합 10.8% 그리고 오늘 장중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 종목은 잡힌 물량에 대해서는 아주 짭짤한 수익이 지금 난 상황입니다. SO일이 다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안 잡혀서요. 자, 이번엔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버라이어티하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동화약품과 게임하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여기에다가 이제 LG 삼총사를 다 담겠다라는 전략이었었는데 LG 전자하고 LG가 역시 매수가에 미도달한 것 같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의 언급대로 역시 기다리는 조정을 종목별로 주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 기관들이 쓸어담는 LG를 일단은 우리 담지 못하는 박준남 전문가님인데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3%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특별 출연하셨을 때하고 수익은 좀 비슷하고요. 자, 이변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게임아이하고 미래나노텍이 지금 총 포트에서 수익률 1등, 2등입니다. 모두 다 월 화요일날 바짝씩 연속해서 오른 결과입니다. 동화약품이 약간 수익이 줄었지만 3%대 역시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못 잡은 LG전자하고 LG를 조금 가격대를 보여드릴게요. 자, LG전자는 사실 스마트폰 점유율 북미 4위 급등 이후에 역시 살려고 했었고 동시에 같은 날 지주에서 LG도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LG는 계속 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전자도 역시 5% 급등 이후 절대 눌림목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역시 안 잡아서 못 잡아서 좀 안타까운 종목들이 역시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에도 보여지네요. 자, 사실은 정유주 얘기가 한창이었었는데 이성대 전문가님 아쉽습니다. 정말 SO일. 네, 뭐 계속 이제 자주 나왔으면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렇죠. 조정해서라도. 뭐 저희가 이제 정정을 해서 뭐 회원분들이 이제 다 사긴 했지만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가격을 400원 차이로 안 사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추세가 시작됐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먼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GS라든가 그리고 LG 상사 이런 종목들은 먼저 위로 출발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오일이 제일 약했던 이유는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어서 그때 이제 95,000원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일단 올라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S-오일을 거의 한 33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1월 달에 이제 올라갈 때 모습처럼 지금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에 지금 시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즉 처음에 제가 12만 원 1차적으로 목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정도 혹시 사신 분들 계시다면 12만 원 목표까지도 뭐 충분히 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한 10이라면요. 지금 한 몇 정도 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일단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직 7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기존에 이제 9만 원, 9만 5천 원 사이에서 거래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많이 기다렸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만 10%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냥 이제 매물로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사면 연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출발하는 초기 단계 정도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 가는 기차인데 대전에서 내리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섬. 또 바짝 올라요. 요즘인데 내수주들이 돌아가면서 뭐 유통주들 특별히 이렇게 쑥쑥 올라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네. 매물대가 조금 얇은.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릴 때 뭐 딱히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데 가격 메리트. 예,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은 그래도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몇백억씩 버는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장이 돌아서 올라가게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직 하우스라든가 이제 한섬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이었으니까 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이제 22,000원대에서 일단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이제 22,400원대까지 밀려서 22,000원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2,000원은 찍지는 않고 바로 올라와서 이제 25,500원대까지 올라오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이제 밀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전처럼 다시 1800선을 깨진다든가 그런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밀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19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종목 자체적으로 다시 22,000원대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즉 예. 요번에 한번 다시 눌림목을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재차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 가격을 이제 좀 높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29,000원대 정도까지도 예. 괜찮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AS를 모두 좀 받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박진남 전문가님 포트 일단 못 잡은 두 종목 얘기 좀 들어보죠. 아 진짜 역시 오늘은 꼭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인간은 좀 실수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네네. 차트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향. 무슨 얘기인지. 예. 예, 차트를 보면요. LG전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늘상 우리가 그 산에 가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그 나침반 때문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 LG전자를 보시면 LG전자를 이제 추천이 들어왔었는데 이쪽에서 방향을 틀면서 계속 지금 이제 오늘도 꼬리를 달고 갔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무슨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뭐 선의했다 그런 것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북미 쪽에서 LG 쪽이 상당히 보니까 계열사 보니까 하우시스, 뭐 LG전자, LG화학, 뭐 LG 뭐 서브원 여러 가지 엄청 많더라고. 또 상장을 곧 합니다. LG 쪽 그 자회사들이 네. 예, 상장할 회사들이 많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또 비상장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한 비상장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되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한 또 서너 개 정도 되고
상당히 이렇게 알짜 종목으로 LG가 또 짜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LG전자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히 그 패닉을 당해버렸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 구씨 일가들이 그 LTE를 공략해서 스마트폰과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됐잖아요. 네. 옵티머스라고 해서 뭐 4G 하면은 그 LTE 그 U 플러스 아닙니까? 아, 4G. 예, 4G 네. U 플러스죠. 그것도 아시죠? 또 가정도 많이 그 U 플러스 그 IPTV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게 국내 시장은 밀렸지만 북미에서도 점유율 뭐 가전이나 핸드폰 시장도 그렇게 선전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가보면요 삼성 냉장고보다 LG 냉장고가 더 많습니다. 예, 그때도 뭐 동남아가 보니까 많이 예, 또 다 휴대폰도 뭐 LG 쪽이 되게 많더라고. 에어컨도 다 LG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삼성이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은 좀 점유율이 크지만 LG는 또 거기에서 틈새 시장의 유럽 그 동남아 쪽이나 또 기타 지역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G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LG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잠시만요. LG는 좀 조정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수익을 좀 내세요. 66,000원인데 62,000원, 3,000원, 뭐 1,000원씩 오면 좀 분할해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LG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G도 너무 아름다워요. 잠깐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LG는 말씀 안 드려요. LG 같은 경우도 이렇게 쫙 넣어놨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 밑에서 이제 받친다고 절대 매수가 안 올 것 같은데요. 특별한 그렇죠. 이유가 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냐고 하냐면 자세히 봐보세요, 앵커님. 이게 다 S-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이. 지금 빨간 게 38선입니다. 38선을 못 뚫고 다시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다시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다시 38선을 뚫었다가 내려왔죠. 다시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38선에서 안 밀렸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하고 부합되고 수급이 되고 실적이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갑니다. 다른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추천했던 거. 너무 급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따라 붙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잡아야 수익을 내죠. 그렇죠. 근데 음봉 나올 때 많이 잡아야죠. 예. 그죠. LG 같은 경우도 GS도 봐보세요. GS도 이런 흐름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국경선으로 한다면 판문점으로 한다면 이렇게 내서 이렇게 안 밀릴 때 상당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S-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 분석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LG전자 쪽은 그 LG전자 쪽이나 LG화학 쪽도 오늘 가지고 나왔지만 LG가 3분기 때 4분기 아마 실적이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올 초에도 안 좋았었고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또 스마트폰이나 U+나 거기서 효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LG 쪽에 한번 관심을 크게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정은 이렇게 하세요. LG 쪽하고 그 LG 디스플레이 쪽 있죠. 아니 LG 쪽하고 LG전자 쪽은 지금 LG전자가 66,000원이니까 여러분들 66,000원에서 63,000원 정도 오면은 분할을 해서 조금씩 담아주시고 LG는 오늘 6만 원으로 끝났네요. 6만 원으로 끝났으니까 여러분 선을 하나 내가 딱 그어드릴게요. 선 하나 딱 그어드리면 원래 이렇게 합니다. 봐보세요. 내려와서 흔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고점이잖아요. 정고점에서 이렇게 해서 돌파했잖아요. 돌파하면 이쪽 부분 밑으로는 잘 안 내려와요. 정고점이 전 저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마 내려오기 힘드니까 여기 한 차적으로 해서 59,000원에서 6만 원이니까 6만 원에서 59,000원, 8,000원 정도 분할로 3번 담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수익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오늘 새로운 LG화학을 얘기를 들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빠르게 좀 보고 나머지 종목도 LG 디스플레이도 있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조정을 주면 잽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왜냐하면 예 보이시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보시죠? 38선을 국경선으로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보이시죠? 잘 보세요. 기술적 보세요.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이게 보면 38선을 더 이상 안 밀리면 압록강까지 갑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고점이잖아요. 정고점 부분에서는 대충 잡아줘야 돼요. 정고점이 전 저점이 돼버립니다. 네. 그 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24,000원 오늘 600원이니까 24,000원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담아서 오늘도 아마 수급 좋을 겁니다. 수급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뭐 워낙 수급 좋아하시니까. 컴퓨터가 마음처럼 빨리 움직이지가 않네요. 예, 보이시죠? 기간이 이제 조금씩 알고 조금씩 이제 붙기 시작했네요. 아예 개인들이. 그죠? 예, 개인들이 이제 저 3만 주, 7만 주 붙었으니까 그래도 기간은 변함없이 가고 있고
큰 수급의 흐름은 영향은 없습니다. 앞전에 그 200만 주 7월 27일 날 216만 주 큰 물량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날이죠. 이날이 아마 7월 26일입니다. 목요일. 그 물량이 아마 상승 동력을 견인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자, 정말 거의 한 1분 안에 세 종목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아이하고 미래나노텍 정도만 볼까 봐요. 월화에 급등해서 사실 좀 조용했었는데 한동안. 게임아이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1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좀 말을 마음처럼 예, 움직여야 될 마음처럼 텐데. 움직이지가 않네요. 예. 답답합니다. 우리 저기 앵커님께서 120에서 이제 지지한다.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했죠. 거래량이 솔직히 쥐꼬리만큼 터졌습니다. 네. 쥐꼬리만큼 터졌는데 오늘 또 조정 없이 또 이렇게 꼬리다가 갔다 갔다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게임아이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시고요. 동화약품 알겠습니다. 동화약품 한번 봅시다. 동화약품 한 4개월 동안 연속하네요. 동화약품 큰 흐름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파동으로 6,000원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여기 6,000원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좀 인내하는 자세로 거북이 걸음으로 가다가 거북이가 마지막에 힘을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00원까지는 여러분들 동화약품 너무 빨리 가라고 또 그래 부추기는 것도 좀 힘드니까 그 외국인 매수세가 물량이 없으니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나 차트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수익 내는데 좀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들 AS는 들어봤고요. 잠시 후부터 오늘의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를 어떻게 꾸리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SOL은 일단 못 잡았고 좋다 하셨지만요. 한섬은 15% 잡은 게 10% 수익 났습니다. 목표가에도 왔고. 그럼 이제 다시 좀 출발하는 또 그런 기분이거든요. 1900에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다시 좀 편입을 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SO일 가격을 좀 높여서 다시 좀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급한 건 아니고 가격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유주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언급을 맞습니다. 하고 지금 계시네요. 현재 네.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정식 매수 관점을 일단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사는 것이 이제 오버하지 않고 사는지 그 방법을 좀. 네, 일단 97,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105,000원이죠. 오늘 105,000원인데 103,000원에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매수를 하겠고요. 103,000원에 1차적으로 15%를 매수를 하겠고 그 다음에 99,000원입니다. 이전 저점 라인대였는데요. 99,000원 라인대 네. 두 번에 나눠서 15%, 10%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만약에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뭐 91,500원 정도, 네. 101,500원 정도, 예,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맞춰서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원래 기존에 한 12만 원 정도는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목표가는 12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이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4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거의 33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 같은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1월 달에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정적인 시세는 이제 마지막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선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여기서부터 다시 뭐 1800선 가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이 다시 10만 원 밑으로 밀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10만 원 선 초반에서 매수를 하자.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세 3분의 1만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보시고 더 남았다고 합니다. SO일 다시 한번 가격대를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사는 방법. 한섬도 아까 사실은 좋게 네. 얘기하셨는데. 한섬도 다시 좀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요. 이익 실현을 한번 했고요. 네. 25,500원대 이익 실현을 했고
다시 좀 밀리면 사고 싶은데 최근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올라올 때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기관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 폭에 대해서 눌림목이 나오면 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차적으로는 24,3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선 부근 정도 되는데요. 24,300원에 1차적으로 매수 15%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2차 매수는 23,500원, 23,500원 라인 때 10%를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스홀도 한 25%, 한섬도 25%, 네. 현금 50%는 이제 그대로 갖고 넘어가시는. 아니요, 두 종목을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을 그래요? 편입을 하려고 네.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추천 한번 드렸던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 종목을 한번 추천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져서 스마트폰에 이제 800만 원 소급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재차 다시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한 1,7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거의 한 2,900억 정도까지 나올 거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10,000원대에서부터 13,000원대까지 1차 상승이 이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1달 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약간 더 밀리면 좋지만 지금 현재 여기 거래량 있는 거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170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이날 이제 기관들이 자전 물량으로 해가지고 1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이제 나눠서 11,4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밀리겠죠. 자기네들이 상각 밑으로 빠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850원이면은 뭐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종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매수 말씀드리겠는데요. 11,850원에 일단 15% 매수 그리고 11,400원 오게 되면 10% 더 추가를 해서 매수를 하겠고요. 비중 5%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결국엔 25%고 아까 한 종목 더. 네, 맞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주병선 전문가님이 네. 이거 뭐 슈퍼 섬유 아람이든가 해가지고 맞습니다. 소방관 불에 안 타는 옷. 네네. 다른 전문가분이 추천을 하셨나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예, 굉장히 네. 좀 약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전에. 예. 그랬나요? 일단 저희도 이제 뭐 오늘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동사가 이제 저는 이제 실적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3,200억 정도 되는데 반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250억 가까이 되니까요. 작년에는 이제 온기로 한 600억 넘었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감소하긴 했는데 뭐 하반기 좀 이제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기대를 해봤을 때 다시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5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물량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 물량들 때문에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난 이제 6월 말에도 한번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뿌려져 있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오늘 올라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러고 종목 보니까 생각나요. 주변선 전문가님이 이런 종목 외국인들 매집하기 때문에 1년 있으면 뭐 2배 간다 이런 얘기까지. 그랬네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예. 이성태 전문가님이 보시는 매수 가격하고 또 목표가. 네. 일단 오늘 종가 무렵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는 뭐 좀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50원에 15% 일단 비중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밀리게 되면 9,100원에 나머지 10%를 편입을 해서
25%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었던 11,500원 정도까지 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8,800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수익 보고 다시 살 거다 한 선 못 잡았지만 다시 한번 SOL 그리고 새롭게 자화전자와 휴비스 포트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현금 재료가 됐네요. 잠시 후에 완성된 포트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박준남 전문가님 오늘 LG 화학 들고 나오셨다고 미리 예고를. 네, 계속 LG만 들고 나오네요. 예, 추천했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가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일단 오늘 LG화학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LG화학은 여러분들 아시죠? LG화학이 석유화학 제품 및 그 전자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이번에 또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1,800원 이제 찍고 2,200원에서 1,800원을 찍고 다시 1,900원, 2,000을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상승을 하니까 정제 마진이 당연히 개선되겠죠. 네. 그러겠죠. 탄탄한 주주 구성 LG가 33%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한 6.6%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부채 수준, 안정된 재무 구조를 형성하고요. 외인 기관의 그 긍정적인 수급이 또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쪽에서 많이 탄력성 있게 가고 있죠. 아마 SO일이나. 네. 그래서 키높이 차원에서 제가 또 이걸 넣어봤습니다. 많이 못 갔더라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랬죠. 그래서 또 이게 한 가지 2차 전지 쪽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네.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5,03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도 5,663억 원으로 2분기 대비 13% 정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유 그 정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만 다른 부분 그 정보 소재 포트폴리오 쪽이나 그 다양한 화학 제품 생산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주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나프타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2012년 3분기에는 베어마켓의 랠리가 가능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예. 중국 모멘텀 얘기하셨는데 LG 예, 화학. 그렇죠. 예. 또 간단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은 앞전에 이렇게 형성을 했죠. 외국인이 받았던 뭐 누가 받았던 기관이요. 예. 예, 그렇게 보시고 한번 큰 대량 해주고 여기서도 다시 여러분들 항상 보기 편하게 제가 이평선을 지어놨습니다. 384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대신 밀리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한강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고 오늘 그 LG화학 매수가를 오늘 32만 원으로 끝났으니까 제가 31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1만 원을 책정을 했고 매수가는 단기 1차적으로 여러분들 35만 원을 제가 제시하고 손절가는 30만 6천 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2만 1,000원에 끝났는데 31만 원까지 올까요? 이것도 또 못 잡을까 봐요. 지금 보니까 유럽 쪽이 좀 이렇게 습된 쪽 한 1, 2% 조정을 하니까 네. 또 오면은 그래도 꼭 저랑 네. 지금 단기 그래도 저랑 똑같이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3번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하루 종일 4번에 나눠서 살 수도 있고 1억이면 2천만 원 먼저 현재까지 사고 밑에는 기다리면 내려오면 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분할로 매수하시면 매수한 만큼 수익이 될 겁니다. 한 번에 꼭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또 왕중왕 고종현 전문가님도 새롭게 LG화학을 담던데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눈에도 LG화학이 쏙 들어오셨나 봅니다. 두 분 뭐 4월 급락전 가격 정도까지 목표치도 비슷한데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완성된 포트부터 순차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 완성본이 나가고 있어요. 자, SOL 다시 한번 사고 싶다. 약간 더 지난주보다 비싸더라도 한섬은 10% 수익 났지만 다시 팔고 지금 가격에 눌리면 또 살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기관이 다시 집어들기 시작해서 자화전자 또한 25%, 휴비스, 외국인들의 매집 흔적 있는 휴비스까지 이렇게 해서 포트를 꽉 채우실 생각이십니다. 자, 가격을 보여드리죠. 전부 다 1, 2차로 나누어서 사는데요. 모두 다 25% 담는 종목입니다. 자, 앞에 보여지는 슬래시 앞에 있는 가격이 1차 매수가고 약간 더 이때 물량을 더 실어주십시오. 뒤에 있는 가격대가 다 10%씩 이제 약간 더 눌림이 오면 잡히면 추가로 담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SO일, 한섬, 자화전자, 휴비스 가격까지 꼭 좀 더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O일은 추세에 3분의 1밖에 안 왔다고 했어요. 정유 종목. 자,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동화약품, 게임아이, LG디스플레이, 미래, 나노텍 여기에서 LG전자, LG 못 잡은 물량 그대로를 LG화학을 잡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20% 정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자, LG화학 정유주와 피 맞추기가 유력해 보인다. 일단 중국 모멘텀 또 뭐 LG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32만 1,000원에 끝났지만 31만 원 한번 기다려 보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30만 6천 원. 나머지 종목 모두 다 홀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의 어떤 화려한 종목 얘기 정말 기대감도 저도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종목을 살까 말까, 언제 팔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분의 오늘 또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 ETF와 관련 없는 것은 자, 1번 코덱스, 2번 킨덱스, 3번 타이거, 4번 라이온. 예, 뭔가 약간 문제 출제가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헷갈리는 듯 이런 게 있나? 자, 박준현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박준현 전문가님 힌트 짧게 한 말씀. 힌트요? 예. 네, 정답은 아시죠? 예. 다 동물 이름 중에 뭐 킨텍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헷갈리는 힌트. 자,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시고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퀴즈를 푸시게 되잖아요. 무료 공개 방송도 있어서 안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우리 조금교 전문가님이 주도주 공략법에 대한 무료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시장 주체들의 의도를 파악한 주도주 공략법. 이니만큼 더 관심이 좀 가네요. 오늘 밤 9시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힌트까지 주셨던 박준남 전문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조금 더 우리 스트라이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밤의 멘토님이신데 오늘은 저녁의 멘토님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제는 2부의 깊이 있는 분석 이성대 전문가님께 저는 맡기고 물러가겠는데요. 종목 상담과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도 2부에서 공개가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